내일이 한국은행의 올해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입니다. 네. 기준금리 베이비 스텝 인상, 그러니까 0.25%포인트 올리는 게 지금 뭐 지배적인 의견이죠. 그렇습니다. 뭐 10명 중 8명, 뭐 9명이 내일 금통위에서는 0.25%포인트 인상. 우리가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네네. 하죠.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가 3.5%가 되는 걸로 뭐 될 것이다. 이게 이미 시장의 지배적인 것이고요. 시중 금리도 이미 이제 그것들을 다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, 이 3.5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,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의 기준금리는 1% 벌어져도 네. 1%포인트 격차를 늘 좀 유지하면서 여기는 안 벗어나려는 네네. 것들이 있습니다. 높을 때도 우리가 1%포인트 위, 높고. 낮아도 1%포인트. 근데 지금 미국은 4.5잖아요. 네. 우리는 3.25. 2호죠. 1%포인트가 더 벌어졌잖아요. 1.25가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행은 한번 올려놓고 베이비 스텝을 올려놓고 이제 3.5로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의 다음 금통위가 2월 1일이거든요. 네네. 이제 그 미국의 추이를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고, 또 하나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의 가장 큰 한국은행의 기준 포인트는 지표는 물가잖아요. 물가죠. 네. 물가가 우리의 물가와 미국 물가가 다릅니다. 좀 이따 미국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, 미국은 가령 뭐 공공요금을 가지고 막 정부가 컨트롤하고 그런 게 네, 거의 네, 없어요. 맞아요. 예, 맞아요. 대표적인 네. 게 뭐 전기요다. 네. 이런 에너지 컴퍼니들이 다 민영화가 돼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, 네. 우리는 지금의 물가가 덜 오른 물가입니다, 여러분. 이걸 정부가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 건 거죠. 맞아요. 네. 많은 부분을 억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. 그것이 뭐 대중교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눌러 놓은 물가.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 물가인데 네. 지금 그거를 버티다가 지금 뚝이 무너졌잖아요. 그래서 택시요금도 올려, 한꺼번에 다 버스요금도 올렸죠. 올려, 또 네. 지하철도 이제 올리게 돼. 그리고 작년에 전기요금, 가스요금도 또 올렸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걸로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올해 아마도 이런 공공요금을 또 올릴 것들을 감안한다면 하고, 진짜 물가라는 것, 관리 물가 뺀 것을 걷어낸다면 일단 현재 우리가 5%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0.25%포인트 인상, 베이비 스텝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환율 보면은 지금 킹달러의 힘이 완전히 꺾인 걸로 보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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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1,100원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동결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의견도 소수 의견으로 있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특히 환율 보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역시 좀 세계에서 이거 우리끼리 뭐 놀다 왔다 네. 이런데 이거 네, 네, 뭐라 네, 그래야 네, 될까? 네, 네. 세계에서 좀 활동하다 국제금융 경험이 좀 뭐 많으시다. IMF를 비롯해서 이 국제 금융 사회에서 논 게 아니죠. 활동하다 오셨잖아요. 네. 그 확실히 좀 달랐다라는 평가가 이제서야 나옵니다. 가령 지난 작년이었죠. 막 10월, 네. 9월 환율 올라가고 네. 1,300, 1,400원 가고 막 그때 유튜버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러다가 원화 무너진다. 환율 1,500원 간다. 뭐 1,600원 간다. 1,700원 간다. 한국은행 뭐 하냐. 막 1%포인트씩 금리 올려라 할 때 오히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완전히 뭐 원화가 폭락하는 건 아니다. 당시의 킹달러, 갓달러의 움직임은 달러 자체가 뭐 미국 자체의 문제 잘나서뿐만 아니라 네. 실은 원화, 그렇죠. 엔화의 이 악세였다. 그 평가를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귀신같이 11월 첫째 주부터 환율이 뚝 떨어져서 이제 1,240원대까지. 이거 잘하면 내일 1,230원도 볼 수가 있는 네. 레벨이 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좀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털어가지고 뭐 환율 방어도 하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또 이찬현 총재의 그런 분석과 맞아요. 전망과 네. 또 그때 당시 좀 심리적으로 좀 우리를 안정시켰잖아요. 그래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환율만 지금 놓고 보면은 더 벌어졌다 한들 네. 달러가 빠져나갈 그런 흐름은 좀 안 보입니다. 맞아요. 오히려 좀 들어와요. 지금 네네네네. 계속 외국인 투자 자금이.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 경기 부양에 좀 초점을 맞춰줘라. 그러면은 동결도라는 게 아주 소수설이 있기는 합니다만, 그래도 저는 한 번은 대놓고 1%포인트로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추이를 바라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한은혜가 결정적인 지표는 환율보다는 물가일 테니까요. 네. 그 물가가 아직도 계속 상승세가 그렇죠. 유지되고 있는 한은 네. 그럴 것 같습니다. 근데
올해 전체 2023년 전체 이제 우리가 항상 지난달 한 몇 달 전에도 네. 연준의 그 점도표 마지막 연준 회의 FOMC 때 점도표를 얘기하면서 내년 금리의 상단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. 한은도 그런 게 있습니까? 그렇죠. 우리는 어떻습니까? 점도표가 있습니다. 네. K 점도표. 네. 미국은 이제 13명의 현인, 예. 그래서 제롬 파월 포함해서 13명이 점 찍잖아요. 네. 네. 그런데 우리는 6명의 현자가 점을 찍습니다. 네. 그래서 K 점도표가 찍혔는데요. 당시를 보면 역시 동결도 있었습니다. 3.25가 한 명 찍혀 있었고요. 3.5가 3명, 그다음에 3.75에 2명. 그러니까 그 점도표만 놓고 보자면 이번에 올리고 나서 3.5가 거의 상반기 레벨인데 그래도 미국에 따라서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그다음 2월 1일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3.75까지는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3.75로 갔어요. 네. 3.5 가고 뭐 상반기 내에 그리고 거기에서 우회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여기가 끝이야라는 그 사인을 시그널, 주면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. 네. 그러면 기준금리는 3.75지만 이게 끝이야라고 하잖아요. 시중금리가 확 떨어집니다. 떨어지겠죠. 예. 네. 얘는 똑똑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그런 가니까. 것들 네. 선 반영하는 것들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어쨌든 4%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. 네, 이렇게 보고 현재로서는 계신 그렇습니다. 거죠. 2023년에 금리는. 3.75 정도. 그 네. 이후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네요. 그러나 뭐 미국이 워낙 금리나 없다 하니까 기준금리를 우리가 미국보다 섣불리 내리지는 내릴 않을 수는 거예요. 없겠죠. 기준금리 먼저 갈 수는 없겠죠. 그렇습니다.